네, 오늘 자격진의 수급으로 하이킥에서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종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SK 브로드밴드 현대해상을 지난주에 알아봤었는데요. 먼저 예. SK 브로드밴드 볼게요. 지난 7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SK 브로드밴드 지난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양매수 최대 종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123억 정도, 기관에서 83억 샀는데요. 좀 주목해볼 만한 거는 실적이 영업 적자가 좀 확대된 부분들이 발표되고 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확대되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거는 이번 분기까지 실적은 충분히 적자가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기관에서 집중 매수 들어온 게 결국은 3분기 이후를 바라보는 그런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리고 SK텔레콤과의 하반기에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합병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12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에 대한 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좀 둔화될 수 있고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좀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들로 시장에서 좀 집중이 되고 있다.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코스닥에 대한 시각이 좀 긍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네. 이런 시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턴어라운드와 또 합병 기대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손절가 5,350원, 목표가를 6,100원으로 설정해 주셨는데요. 목표가에 다가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운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은 5,350원보다 조금 높인 5,500원 정도를 일단 1차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6,100원 그대로 유지하는데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 그래서 6,100원 넘어설 때 일단 한 절반 정도 1차 수익 실현을 하시고, 향후에 이제 6,000원 넘어서는 가격은 지금 현재 적자 기업에게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 분위기가 급변을 하면은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좀 긍정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얼마든지 적자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요. 6,000원 이상부터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6,100원 넘어서면서 조금씩 이제 분할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적자가 계속됐던 기업이기 때문에 6,000원까지 분명히 목표가 기억해 두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현대해상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예. 시간에 손절가 24,1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예. 25,5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다소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예.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지난주에 금융주들이 다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삼성생명 상장 모멘텀 아직 유효한 상황인데요. 그걸 떠나서 일단 지난주에 은행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같이 좀 보험주들도 엮이면서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추천드린 모멘텀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오늘 그런 좀 하락장에서도 21선은 이렇게 간신히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뭐 강하게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기관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홀딩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이제 보험주 시세는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좀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해상 이번 주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만나볼 종목이 NC소프트죠. 네. 1분기에 만족스러운 실적을 내면서 요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7월 이후 10달 만에 17만 원대를 복귀했는데요. 최근 외국인 수급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예, 일단 기관에서 4월 20일부터 집중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에서 한 7,500억 정도를 샀고 최근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외국인들까지 수급이 좀 붙는 모습입니다. 최근 동기간 동안 외국인은 한 1,500억 정도 샀는데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좀 지난주 말부터 해서 좀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에서 한 7,200억 산 게 매수 단가가 한 16만 3천 원 정도입니다. 지금 기관에서 사고 있는 이유들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결국 2, 3분기에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 눌리는 것과 상관없이 크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NC소프트도 좀 같은 흐름이다.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외국인 매도가 전환이 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좀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포인트들 짚어볼게요. NC소프트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5월 7일 날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내수주들 발표하면서 이제 그 내수주들도 지난주에 시세를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이 일단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온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내용 구성을 좀 보시면요. 리니지 1의 부분 유료화 모델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게 나왔는데요. 리니지 1 부분 유료화 모델 확대되면서 이제 기존에는 정액 모델 중심으로만 이제 시장이 매출이 걷어졌는데 향후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좀 수익원을 찾았다. 이런 기대감에 최근에 기관의 매수가 좀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이번에 리니지 2 실적을 좀 보면은 네.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0%로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2분기에도 이번 분기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데 리니지 2도 2분기부터 이제 아마 업데이트가 되고 부분 유료화 시도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작년 말에 한번 시세를 크게 줬을 때 그때 아이온 모멘텀으로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온이 생각보다 국내에서만큼 해외에서 지금 실적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온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12.8% 정도 증가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시켜 준 게 NC소프트의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